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미친 생각에 미쳐라 책의 저자이며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산업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진봉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미친 생각과 운해적 신앙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이 미친이라는 그런 단어를 상당히 많이 오늘 주제 강연의 주제처럼 미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미친이라는 생각은 창의적 발상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미친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친이라는 것은 첫 번째, 진짜 미친 겁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는 미쳤다고 그러죠. 의학적으로 미친 상태고요. 두 번째 미친 것은요, 엉뚱한 상상을 하는 것.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일반 보통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엉뚱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 미쳤다고 일컬었습니다. 아이가 와서 엄마 나 오늘 하늘 날 거야, 나 물 위를 걸어가 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엉뚱한 상상이지만 우리는 속으로 저놈이 또 때가 됐구나, 그런 미침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미친 것은 한 곳에 하나에 꽂히는 거죠. 소위 말하면은 중독이 되거나 거기 하나에 흠뻑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이제 우리는 또 미쳤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게임에 완전히 미쳤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미침, 두 번째 미침, 세 번째 미침 중에 두 번째 미침과 세 번째 미침을 학생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를 첫 번째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내 강의실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학생은 지금부터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다 같이 따라해. Be crazy.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벙 찌지요. 야, 저거 완전 저 교수 미쳤구나. 제가 미치라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강의의 교육 철학은 CCIC입니다. 이 CCIC는 첫 번째 C자가요, Be crazy, crazy의 C자입니다. crazy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거죠. 엉뚱한 상상을 해라. 그리고 황당한 생각을 하라. 엉뚱당뚱한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C는 Be creative. 자,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엉뚱한 생각을 창의적 아이디어로 발전을 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I는 innovative의 I입니다. Be innovativ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의적 생각은, 창의적 아이디어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에 적용을 시키면은 그것이 혁신적인 그런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것은 창의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구현화됐을 때 우리는 그거를 혁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C는 create culture, 그러니까 culture의 C자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창조해라. 그래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라. 이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강의하는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제가 이런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강조를 합니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 아닙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45살에 영어로 가르치느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학생들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수업을 그렇게 시작한 결과 제가 한 재밌는 실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르친 학생이 미친 생각을 구현한 좋은 예인데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수님, 내가 지금부터 나무로 만든 스포츠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속으로, 제가 미친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속마음은 이놈이 진짜 미쳤구나. 어떻게 나무로 스포츠카를 만든다는 거야.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너 완전히 미쳤구나. 야, 좋다.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은 진짜로 그날서부터 1년에 걸쳐서 작품을 디자인하고 실제 작업실을 만들어서 이 나무차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과 그다음에 트랜스미션은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나무로 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나무를 다 끄집어다가 붙이고 깎고 굴리고 여러 가지 테크닉을 다 사용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1년 만에 이런 멋진 나무 스포츠카를 그 학생이 제작을 했어요. 그 제작된 나무로 만든 포르쉐보다 빠른 스포츠카가 영국의 유명 자동차 디자인 잡지에 소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도 그 소식이 도착을 했고요.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 유명한 학생을 가르친 교수가 저라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유명해졌어요. 제 제자 덕분에. 그래서 미친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일상과 일반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실제로 자기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완성을 했을 때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작품을 저희 학생이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고요. 그 이후에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디자인 공모전에 27개의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엄청난 양의 1, 2등이에요, 전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요, 이런 미친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저는 제가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불과 3년 만에 tenured 종신 교수가 됩니다. 굉장한 거죠. 보통은 뭐 7년에서 10년 걸리는데, 그리고 종신 교수 되는 확률이 한 25%뿐이 되지 않지만은 저는 이 어눌한 영어로 3년 만에 당당하게 죽을 때까지 손가락이 움직일 힘이 있을 때까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과 같이 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후에 제가 하나님과 같이 안 했을 때 일어났던 정말 끔찍한 일들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러고 나서 2010년도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우수 교수가 됩니다. 2011년 바로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최우수 교수가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적이지 않은 미친 생각을 기조로 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 속에서 이런 커다란 업적을 13년 동안 이루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미리 여기서 사회자분께서 뭐 40몇 살이 건너갔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제가 멋쩍어졌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레알입니다. 사실이에요. 저는 1950년도 중반에 해방촌이라는 남산 밑에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군용 텐트 안에 가만히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믿기세요? 생긴 게 멀쩡해서 아마 그렇게 안 믿기실 겁니다. 키는 좀 작지만 조금 이렇게 가난해 보이지는 않는 얼굴인데, 사실 저는 너무나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가난해서 제가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의사가요, 돈 받는 거 대신 미역을 갖다 주고 기저귀감을 갖다 줬다고 합니다. 저한테. 그리고 저를 아동 구호 연맹에 소개를 시켜줘서 지금 차인포 시네라 부부가 이렇게 아프리카 난민들을 도우는 것처럼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도움을 하자마자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쁜 건 뭐냐? 저희 부모님들이
저한테 오는 모든 돈, 음식, 옷, 선물, 모조리 싹 도착하자마자 바로 도깨비 시장으로, 옛날에 남대문에 도깨비 시장이라고 있어요. 미제 물건 파는 그쪽에 싹 팔아 넘기시고, 그걸로 제가 5남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생활을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걸 우리 가족들이 사는 생활비로 다 썼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그 멋있는 쌍마바지 막 비행기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권총 빵빵빵빵 쏘는 쌍권총 벨트 이런 걸 싹 뺏기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증오와 그다음에 그 뺏겼다는 그 분노, 그래서 제가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동네 아이들을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그런 제가 간신히 공부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아까 그 코미디언하고 얘기가 똑같은데 좀 공부해본 적이 없고요. 간신히 어떻게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학교에 들어간 제가 통학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저는 영양실조로 인한 6개월 만에 영양실조로 인한 신경과민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여러분들 간질 발작 아시죠? 제가 그거를 1시간마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막 온몸이 비틀어지고요, 눈이 뒤집어지면서 거품을 품고 쓰러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잃는 그 상태에 14살짜리 어린아이가 그것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저는 학교를 휴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공부를 절대 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가운데 한 줄기의 햇살을 쫙 저에게 드는 것을 느껴서, 공부하지 마, 오케이 나 죽어도 좋아 뭐 이러면서 면죄부를 받게 돼서 결국 6개월 만에 완치가 돼서 복학을 했습니다마는 3학년 내내 교실에 칠판만 쳐다보고 있어도 아무도 저한테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면죄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 처방, 공부하면 죽는다. 그래서 저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결국 고등학교 시험을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차 떨어지죠? 2차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하게 되고 또 우여곡절끝에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지금서부터 이제 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제 얘기는 지금서부터 인생에 제가 완전히 반전을 하게 되는 그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일어난 반전은 정말 잘 되는 일인데 저는 하나님과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남들보다 2년 늦게 들어갔으니까 후배가 선배 되는 격이죠.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또 막 애들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다 하루는 문매를 맞습니다. 여러 학생들한테 완전히 그냥 치도곤이를 맞아가지고요, 턱뼈가 수십 개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부서져서 철사로 위아래를 완전히 꼬매가지고 3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태에 떨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그렇게 벌을 주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요, 아 이놈의 세상 너무나 힘들구나, 심심하구나, 3개월 동안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독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전환점을 가져던 책 한 권을 드디어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책일까요? 아닙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쓴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불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번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 책을 제가 골랐습니다. 그 책을 골라서 20페이지쯤 읽게 됐는데 거기서 이런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알아서 해라. 요거예요. 간단한 한 문장인데 제 뒤통수는 정말 커다란 쇠망치로 맞은 것처럼 앞이 새카매지면서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무엇을 해보고 싶은 걸 하고 자란 적도 없고요,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서부터 저는 3개월의 방황을 걸쳐서 제가 드디어 산업 디자인이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제 적성, 제가 가진 재주, 앞날의 장래 이런 거 3개월 동안 제가 찾아서 대한민국 국민 0.0000001%도 몰랐던 1970년도 중반에 제가 산업 디자인이라는 걸 찾아서 그것이
그것을 하기로 미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학교가 서울대 미대하고요, 홍익대학교 미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학교 아닙니까? 두 학교가. 지금도 그런데 옛날엔 더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야지 되고 실기도 엄청나야지 들어가는데, 제가 발견한 시점이 너무 늦은 거예요. 1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중반에 얻어맞고 부서졌는데 생각하느라고 3개월 보내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싸우고 설득시키고 주변 사람하고 주변에 그 학원비 마련하려고 주변 형님들하고 막 이렇게 가족 회의하느라고 제가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결국 저에게 남은 시간은 8개월뿐이 없었습니다. 8개월 만에 저는 아까 말씀 올인, 미친 그런 몰입을 해서 8개월 후에 잠도 안 잤습니다. 저는 하루에 2시간도 채 안 자고 그리고 공부하고 생전 안 해보던 두 가지를 시작해서 도전을 시작해서 드디어 제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 해에.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는요, 정말 승승장구 일이 실타래 풀리듯이 잘 풀려나갔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디자이너가 됩니다. 기아자동차에 들어가서도요,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올인해서 기아자동차에서 저를 유학까지 보내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미국에 있는 아트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이라고요,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꿈의 학교입니다. 공짜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갔다 오자마자 3개월 만에 사표를 던집니다. 왜일까요? 제가 너무 못나서 그랬습니다. 갔다 왔더니요,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저를 너무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귀찮아서 그 좋은 자리, 그렇게 열심히 했던 회사를 그냥 사표 툭 내고 그냥 집어던지고 나왔습니다. 한 명 때렸어요. 나를 귀찮게 구는 사람. 사표를 안 써도 되는데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바로 대우에서 저를 스카우트를 해갔어요. 다행히. 근데 그 대우에서 대우 국민차 디자인 실장으로 제가 스카우트 됐어요. 제가 기아에서 받던 월급 5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제 인생 풀렸구나. 진봉일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나 웬걸 4년 만에 또 사표를 집어 던집니다. 왜냐? 회장님하고 맞지 않는다고. 이 말이 됩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제가 아무래도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디자이너가 꼭 되고 싶어하는 자리를 헌신짝 버리듯이 제가 집어던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 미친 결정을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 기아 때 한 번, 그 다음에 대우 때 한 번, 3번 연달아 홈런을 딱 칩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온 것은 무엇일까요? 실업자더라고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요. 저는 대학교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교 강의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 나갔죠. 경험 있죠. 학교 좋은 데 나왔죠. 쭉쭉 불러줘갖고 한 4-5군데에서 강의를 시작해서 인기 만점인 강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IMF가 따거든요. 기아 파산, 대우 파산.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하던 프리랜서 잡, 회사 다 파산. 돈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강의 뚝뚝 떨어져 나가고요. 갑자기 저는 여태까지 제가 미친 결정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열심히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맨 마지막의 결과가 바로 제로가 됐습니다. 제가 태어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집 다 날리고요. IMF에서 집값 4분의 1로 떨어지고요. 제가 가진 돈 다 날리고요. 벌써 제가 가족이 딸 하나에 아들 쌍둥이가 있고 제 아내가 있으니까 5명이요.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까 말한 지금 운해적 신앙생활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안 나간 건 아닌데요. 일상적인 저의 그 삶이, 신앙생활은 이랬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교회 하러 가서 아이들한테 아침에 샤워 싹 하고 깨끗하게 목욕하는데, 야 빨리 가, 빨리, 야 빨리 지가 하면 안 돼. 가서 애들 몰아치고 소리치다가 교회 딱 가면 경건하게 기도드리고요, 찬양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 듣고, 야 오늘 완전 힐링 됐다. 야 이제 나는 앞으로 또 남은 생활 좋다. 그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집사 한번 돼보려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뭐 좀 해줘야 돼요. 주차를 좀 해준다든가 뭐 설거지를 좀 하던가 아니면 제일 좋은 거 가운 딱 입고 성가대에 서가지고 이제 봉사도 좀 해주고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딱 가면요 똑같이 뭐 지지고 볶고 뭐 술 마시고 호랑방탕한 그런 삶을 제가 살았는데 그때 당시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신앙생활 5일 6일 동안의 삶은 일상적인 생활이고 주일에 한 번 받는 그 시간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인가? 근데 저는 그게 신앙생활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하고픈 것을 하고 살아서 성공했다 바닥에 떨어지고 나니까 저와 같이 하지 않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제 삶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여러분들 저를 자세히 보시면요 오른쪽 머리 하얗게 샜고요 오른쪽 턱수염 하얗게 샜습니다. 근데 왼쪽은요 까매요. 아직도 왼쪽 턱수염 까맣습니다. 클로즈업 한번 해보세요. 반인 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 뭐 이건 아니지만 반백 반블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 우측이 하얗게 샜거든요. 우측 뇌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것을 담당하는 뇌고요. 그다음에 좌측 뇌는 계산적이고 어떤 그 계획적인 것을 담당하는 뇌입니다. 저는 계획적이고 그다음에 계산적이지 못해서 사표 막 집어던지고 이렇게 나와서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오른쪽 뇌가 하얗게 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창의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날마다 그 말씀이 몸 안에서 운행을 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joyful life를 살라고 그랬거든요. 왜? 교회 밖의 생활은 왜 교회 밖이고 교회 안 생활이 달라야지 되느냐? 그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희가 감성적으로 저의 창의적인 어떤 신앙관을 바꾸면서 저는 하나님이 내 몸 안에 운행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의 삶이 예배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맨날 하는데 여러분 지겨운 삶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맨날 하는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학생들을 제가 그게 2000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2000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요. 아무 연구 없이 가서 바로 쳐들어가 가지고요. 10분 만에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살아있는 나의 삶 속에서 도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줬는데요. 그 나머지 삶은 제가 밤을 새고 학생들하고 2년을 밤을 샜어요. 근데 하루도 저는 거르지 않고 새벽기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야 잠깐 나 갔다 올게.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다시 애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은 뭐냐면 저의 모든 일상이 예배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하는 감성적인 운회적 신앙생활을 제가 시작을 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아까 여러분들이 2000년 이후에 저에게 일어난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과 저와 감성적으로 교통을 하면서 영안을 트이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제가 잘 알고요. 너무 편하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운회적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운회적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